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홍콩 공산화의 내막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반전이었죠. 중국 공산당에 맞서서 홍콩의 자유를 지키려는 민주파가 좌파들이고, 중국 공산당에게 홍콩의 통치를 맡기려는 친중파가 우파들이라는 거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홍콩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그렇게 반중을 외치던 이 나라 우파들 태극기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아무도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거나 도우러 간 적이 없었지만, 오히려 홍콩 시위대를 도와서 국내에서 시진핑 공산 정권을 규탄하고 홍콩 현지까지 달려가서 격려한 이들은 바로 국내 좌파 세력들이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은 홍콩의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민주 항쟁을 지지합니다. 정의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면 누군가 싫어할 텐데 참여연대, 민변, 홍대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집회, 홍콩 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중국인들과 충돌 우려, 우리의 연결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정의당과 대학생단체, 참여연대와 민변이 시진핑을 규탄하면서 홍콩 민주 항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었어요. 여보세요? 국제민주연대, 민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 재단 등 이름만 들어도 유수한 좌파들이 홍콩 민주화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홍콩 정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 와. 자, 또 보세요. 노동자연대, 홍콩 항쟁, 역사적 배경과 의미. 중국이 서방 자본주의와 형태는 달라도 본질이 같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임을 인식하고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을 제국주의 경쟁으로 파괴해야 한다. 지금 홍콩 대중은 어려운 시기를 경과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혁명적 조직이 대륙과 홍콩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모두 그러기를 염원합시다. 좌파 중에서 골수 좌파예요, 이 노동자연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을 국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라 비판하고 중국 공산당에 맞선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혁명적인 항쟁이라 칭송하며 열렬한 지지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공산당이 우파였나? 또 보세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다산인권센터, 한국 YMCA 전국연맹, 홍콩을 찾아서 집회에 참여했다. 한국 시민단체 대표들이 홍콩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황소영 팀장,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진심 어린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심지어 참여연대와 민변, 다산인권센터 등 좌파단체들이 홍콩 현지까지 가서 시위대를 격려하고 현장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 나라 보수들은 그저 입으로만 홍콩 공산화 어쩌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경계하자고 짓거렸지, 정작 실무적인 반중 투쟁도 좌파들에 비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니 좌파 이꼬르 친중, 이꼬르 공산 세력이라는 우파들의 프레임, 얼마나 개나발 부는 소리입니까? 또 보세요. 최대의 삼각 밀착 이뤄낸 미국, 계엄에는 민주주의 아니다 손절.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정상적 조치로 지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 미국이 주창하는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비상계엄을 어떠한 면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우파들이 그렇게나 성조기를 흔들어 제낀 보람도 없이 미 국무장관 블링컨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며 미국은 절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보세요. 국회 계엄 해제 조치,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가결 등 모든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음을 다른 나라도 아니라 바로 그 미국이 도장을 쾅쾅 찍어줬습니다. 또 보세요. 토니 블링컨 CIA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뿔이 난 우파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CIA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 나라 보수 우파들의 존재 가치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야. 또 보세요.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메시지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미국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해석. 특히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멘트 중에 주목해야 될 게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는 대목인데,
저게 핵심입니다. 저게. 예?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간에 미국은 1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이든 미국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 좌파와 우파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더 관건이란 말이에요. 우파들이 그렇게 국방과 안보를 외치며 좌파가 들어서면 북한의 나라가 넘어간다느니 해대지만 그렇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어째서 전쟁 한판으로 북진을 해서 북한을 갈아버리고 통일을 할 생각을 안 하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힘이 없고 군사력이 약해서 못합니까? 그럴 리가? 바로 미국의 허락에 떨어져야만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직 미국에 있고 우리 독단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나라 우파들은 입으로만 북진 통일을 외치며 정작 전시작전 통제권을 노무현 정권 때 반환받겠다는 말이 나오자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며 미친듯이 반대하잖아? 이게 대체 뭔 한 입으로 두 말입니까 이거? 북한을 갈아버리자고 외치면서 자유롭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는 것도 안 하는 우파 정권이 국방과 안보를 외칠 자격 있습니까? 미국을 설득하거나 협상을 해서 북한을 빨리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할 생각은 왜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알아서 무너집니까? 애초에 북한을 무너뜨릴 의지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저 북한을 핑계로 정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표나 빨아먹을 생각 아니었냐고.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들 독단적인 남침이나 적화 통일은 불가한 이유가 중국, 러시아 등의 이쪽에 동이나 무기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이고 남북이 서로를 무너뜨릴 전면 전쟁이 불가한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안보는 상호간 전쟁 위기와 무력 도발을 최소화하는 것뿐이에요. 얼핏 친북, 친중으로 보일 만큼 북한이나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여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뭘 해서든 전쟁 위기와 상호 무력 도발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면 윤석열 이전의 문재인 정권은 분단 이후 최상의 안보를 이뤄낸 성과였거든. 이명박 박근혜 때 뻔질나게 벌어졌던 지상 해상 무력 도발이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 때만 없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김대중 때도 연평 해전이 벌어졌었는데 말이야. 본 개시 탐정의 군생활이 이명박 때 시작돼가지고 박근혜 때까지였는데 정확하게 문재인 취임하고 그만뒀으니까 복무기간의 거의 3분의 1이 비상대기였어요. 근무지였던 경기 북부 지역 그곳 주민들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완화된 후에 그 흔했던 무력 도발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건 덤이라고요. 좌파 정권은 이런 성과라도 거둬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북한과 싸우자며 나불거리던 우파 정권 때는 대체 안보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쟁 위기에 국민들이 긴장하게 만드는 것을 안보라고 한다면 국어 사전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안보의 뜻이 뭔지. 게다가 문 정권 때 일본을 능가하는 국방비 투자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폐기한 걸 보면은 진짜 안보 정권이 어디인가도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동안 보수 우파들이 전매 특허처럼 외쳤던 국방 안보, 심지어 반중까지 모조리 좌파들에게 밀리는 판이니까 진심으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국방과 안보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는 우리나라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의 일부로서 작동하며 한국은 육군, 일본은 해군으로 대륙 세력을 막아선 방위체제라고. 괜히 우리나라의 육군이 발달하고 일본이 해상자위대가 발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이탈할 경우 중국, 러시아 군사력이 대거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중국을 막아서는 전진기지이기에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달리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중국 편으로 돌아서거나 그 무슨 동북아의 균형자 같은 걸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거래를 튼다면
그 정권을 갈아치우거나 손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처음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치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가 연결되는 대업을 꿈꿨던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 재임 중에 탄핵 위기를 겪고 언론의 집중 포화에 지지율이 7%까지 바닥을 찍고 끝내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은 비운의 지도자가 됐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존경하는 두 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분 이렇게 된 거 저는 이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에 미국 눈밖에 난 이유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박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실크로드 연계 필요. 박 대통령 통일 대박론 역설. 한반도 거쳐 유라시아를 결합한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이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를 거쳐 유라시아를 결합하며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또 보세요. 시진핑 왜 박 대통령 앞에서 남북 통일 고를 했나? 시진핑 박근혜에게 남북 통일 발언을 선물.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추구하던 노선에도 부합한 거였습니다. 뭐 1대1로라든지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중국과 친교를 쌓아가야 했죠. 그 결과 시진핑의 입에서 이제 그쪽도 슬슬 통일을 하셔야죠 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통일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입니다. 또 보시면은 이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가지고 시진핑과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우리나라 안보가 가장 완벽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로부터 적성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기를 꺼려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두고 싶어 했던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바로 마주보지 않으려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살려놓은 것인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친밀하게 직거래를 튼다면 중국에서도 북한의 이용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만 선다면 그냥 친하게 지내줄 거라는 확신만 서면은 북한 따위는 내줘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괜히 통일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친교를 맺고 한반도를 대표한 파트너가 되며 동시에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친교로 러시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기초로 미, 중, 러를 연결하는 허브가 됐을 겁니다. 일본은 미국에 따라오는 것이고 북한은 어떤 우호 세력 없이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는 또 다른 세상을 맡고 있었을 테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와 평화를 교란하는 뉴월드의 음모 세력들, 그에 놀아나는 민중들의 가축 노름은 끝내 이런 유토피아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중국과의 친교로 미국 중심의 패권에서 우리나라가 이탈할 것을 우려했던 미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성조기를 흔들던 우파들의 바람과 달리 1도 손을 쓰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게다가 전에 없는 엄청난 가스라이팅과 프레임 씌우기 등으로 이 나라 우파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반중 성향을 띠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전 같은 대중 친교는 힘들게 됐습니다. 보세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시진핑의 방한을 환영하는 보수단체들요. 시진핑 방한 환영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어버이연합 등등. 지금 태극기 집회의 원조죠, 이 사람들이. 오성 홍기를 흔들며 시진핑 방한을 환영한다. 와, 빨간 풍선까지 확 달리면서. 또 보세요. 태극기와 오성 홍기를 나란히 들고 시진핑을 환영하는 이 보수들의 모습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모습이. 그러다가 이제 빨갱이 손님 오신다고 이거 빨간 풍선까지 쫙. 물론 이게 빨간색이 이제 중국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뭐 내건 걸 수도 있는데. 에휴. 또 보세요. 오성홍기 흔들며 시진핑 방한 환영. 와, 진짜 태극기와 오성홍기의 조화가 참 이채롭죠. 그러고 보면 이 나라 우파들은 항상 집회를 할 때마다 남의 나라 국기를 같이 흔드는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 태극기와 오성홍기까지 말이야.
뿌리 깊은 사대주의가 보수 우파의 전매 특허입니까? 예? 뭐, 저 때는, 저게 2014년 박근혜 정권 때인데, 저 때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이었어?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니라 중국 국민당 총재였습니까? 저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중국을 이웃나라로 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심지어 그 나라 주석이 방문한다고 오성홍기까지 흔들어 주더니만 언제부터 갑자기 철천지 원수가 됐단 말이야. 에? 중국이 그렇게나 남의 나라에 침투해서 공산화를 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저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안 넘어가고 어째서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는 건데요? 저렇게 오성홍기를 들고 시진핑을 환영했던 쪽이 우파들이고 홍콩까지 쫓아가서 중국 공산당에 맞서서 민주화 시위대를 도왔던 쪽은 좌파들인데 이 정도면 진짜 가치관의 혼란이 올 지경입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당해도 그들과 싸우는 쪽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들이겠다는 거예요. 우파들은 그 압제당하는 현실에 어떻게든 적응하고 잘 살겠지. 최소한 저 좌파들은요. 독재자에 맞서 싸워서 자유와 민주를 쟁취해본 경험이 있고 현존하는 악에 대항하여 실천에 싸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가 우파 독재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말이야. 예.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